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딱 이번 달 안에 다녀올 수 있고, 다녀온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 정말 우리나라 맞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 최근 5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정비되거나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국내 명소들입니다. 아직은 너무 붐비지 않고 시니어 여행자도 일정만 잘 짜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곳들로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풍경 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걷는 난이도는 어떤지, 대중교통으로도 가능한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로는 협곡이 깊게 내려다 보이고, 눈앞에는 절벽이 은빛으로 빛나고 멀리 수평선까지 열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바다 위를 천천히 건너며 붉은 노을을 마주하고, 또 다른 날에는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안에서 하늘과 물빛이 겹쳐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오늘 소개할 곳들은 바로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는 여행지입니다. 익숙한 관광지가 아니라,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감탄하게 되는 곳들입니다. 오늘은 최근 5년 안팎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국내 명소 7곳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장소의 매력, 걷는 포인트, 이동 방법, 그리고 시니어 여행자를 위한 실전 팁까지. 영상 끝에는 여러분 성향에 맞게 어디를 먼저 가면 좋을지 고르는 기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강원도 동해 투타산 배틀바위 산성길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낯설지요.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길로 자리 잡은 코스입니다. 일반 여행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다녀오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지금의 형태로 본격 개방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절벽 위 전망 구간과 협곡 데크 구간이 순차적으로 열리면서 지금은 투타산의 풍경을 가장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표 코스가 되었죠. 이 코스의 매력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물소리를 따라 걷다가 하늘과 맞닿은 절벽을 만나는 길. 출발은 무릉계곡 쪽에서 시작해 숲과 계곡을 끼고 서서히 올라갑니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괜찮네 싶다가도 중반부터는 경사와 돌계단이 제법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풍경이 아름다운 만큼 준비가 중요합니다. 등산화, 스틱, 무릎 보호대, 물과 간식은 기본입니다. 가벼운 운동화로 다녀오는 산책 코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나면 보상은 확실합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에 섰을 때의 느낌은 풍경이 눈앞으로 펼쳐진다기보다 몸 전체로 밀려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능선이 겹겹이 이어지고 날이 맑으면 멀리 바다 수평선까지 시야가 열립니다. 계절마다 공기 밀도도 달라서 같은 장소라도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봄과 여름은 숲의 생기가 짙고, 가을은 능선의 색이 깊어지고, 겨울은 고요함이 강조됩니다. 이곳이 좋은 이유는 사진이 잘 나와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걷는 과정과 도착한 순간이 함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간이 협곡 데크입니다. 절벽 측면을 따라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건너다 보면 위아래로 펼쳐지는 스케일이 일반적인 산책로와 다르다는 걸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은 높은 곳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으니 걸음을 줄이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과 함께 간다면 간격을 너무 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동은 자가용과 대중교통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차를 이용하면 대략 3시간 안팎, 현지에서는 무릉계곡 쪽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청량리에서 동해 쪽으로 이동한 뒤 시내버스나 택시를 연계하면 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은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출발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이동 중 대기 시간이 피로도를 크게 올립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있다보다 내가 기다리지 않게 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점 꼭 체크하고 출발하세요. 첫 번째 여행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걷는 맛과 도착의 감탄을 함께 얻고 싶은 분, 평소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산행 경험을 원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무릎이 예민하거나 당일 컨디션이 낮다면 이곳은 과감히 다음 순서로 미루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행은 정복이 아니라 완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북 포항 스페이스워크와 환호공원 식물원입니다. 산과 협곡에서 바다와 도시의 빛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조합이 왜 좋으냐면 낮에는 실내외를 오가며 편안하게 걷고 저녁에는 야경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체력 부담은 줄이면서 만족도는 크게 올릴 수 있는 일정입니다. 먼저 스페이스워크. 처음 보면 누구나 같은 반응을 합니다. 저게 예술 작품인가, 놀이기구인가? 실제로 가까이 가면 거대한 곡선 구조물이 하늘 쪽으로 휘어 올라가 있는데 이 길을 사람이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포항의 철강 도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상징적인 공간이라서 단순한 포토존을 넘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체험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바라보는 바다, 공원, 도심의 배치가 꽤 입체적으로 들어와서 포항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감각을 줍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계단이 많은데 괜찮을까? 답은 개인차가 크지만 천천히 오르내리고 중간에 호흡을 충분히 고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굳이 꼭대기까지 빠르게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멈춰도 풍경은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내가 편한 템포를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해질 무렵입니다. 낮 풍경도 좋지만 조명이 켜진 뒤 구조물 윤곽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시간대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바다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금속의 선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고 주변 야경과 겹쳐져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장소를 낮과 저녁 두 번 나눠보는 일정이 그래서 추천됩니다. 스페이스워크를 본 뒤에는 인근 식물원으로 이동해 보세요. 실내 온실은 날씨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 오거나 추운 날에도 일정이 안정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도와 공기 밀도가 바깥과 달라서 그 자체로 여행의 장면 전환이 됩니다. 키 큰 식물, 이국적인 수형, 습한 공기, 물소리까지 겹치면 짧은 시간 안에 멀리 이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이런 짧은 이동 대비 큰 만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선은 이렇게 잡으면 깔끔합니다. 점심 무렵 포항 도착, 오후에 식물원에서 천천히 관람, 해 질 무렵 스페이스워크 이동, 저녁 식사로 마무리. 이동 거리가 짧고 걷는 강도를 조절하기 쉬워서 동행이 많은 여행에도 잘 맞습니다. 특히 가족 여행에서 연령대가 섞여 있을 때 서로 만족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교통은 서울에서 기차로 포항역까지 이동한 뒤 시내버스나 택시를 연결하면 접근이 좋습니다. 자가용은 주차 접근성이 편한 편이라 당일치기나 1박 일정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방문 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 직전 공식 안내를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한 번의 확인이 현장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자연의 깊이를 걷는 산행형 감동, 두 번째 장소는 도시와 바다를 함께 누리는 감성형 산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충북 제천의 청풍호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 그리고 강원 정선 하이원 하늘길로 이어가겠습니다. 호수와 고지대 숲길이라는 전혀 다른 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세 번째 여행지입니다. 충북 제천, 청풍호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 이 조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시야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산을 직접 오래 오르지 않아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호수와 능선이 한 프레임에 들어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체력은 아끼고 풍경은 크게 얻는 방식입니다. 청풍호 케이블카는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아 동행 여행에 특히 좋습니다. 탑승 직후에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물길이 부드럽고 높이가 오를수록 능선의 결이 선명해집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까지 시야가 열려서 국내 호수 풍경이 이렇게 입체적이었나 싶은 장면이 나옵니다. 케이블카는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서서히 풍경이 바뀌는 과정을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정상 쪽 전망 공간에 도착하면 급하게 돌아보지 말고 방향을 나눠 천천히 보는 것을 권합니다. 한쪽은 호수의 곡선, 다른 쪽은 겹겹이 이어지는 산세, 또 다른 쪽은 하늘의 깊이가 다릅니다. 사진도 좋지만 잠깐 벤치에 앉아 바람 소리와 주변 대화를 함께 들으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여행의 품질은 이동 거리가 아니라 한 장면을 얼마나 온전히 느꼈는지에서 갈립니다. 케이블카를 즐긴 뒤 옥순봉 출렁다리로 이동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다리 위에서는 물길과 절벽, 숲이 동시에 들어오고 발 아래 높이가 주는 짜릿함이 더해집니다. 고소공포가 아주 심한 분은 다리 중앙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구 쪽에서도 충분히 경관이 좋고 주변 산책로와 연결하면 일정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출렁다리는 끝까지 가야만 성공이 아니라 내가 편한 만큼만 즐기기가 정답입니다. 이 지역은 하루 일정 구성도 쉽습니다. 오전 이동, 점심 이후 케이블카, 오후 출렁다리와 주변 산책, 저녁 귀가 혹은 1박. 만약 여유가 있다면 유람선이나 문화단지까지 더해도 좋지만 욕심내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한 코스입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중요한 건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 없이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대중교통 접근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권에서 기차로 제천까지 이동한 뒤 버스나 택시를 연계하면 되고 자가용은 이동 동선이 직관적이라 초행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오전 도착이 유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여행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정선 하이원 하늘길입니다. 이번에는 높은 곳에 숲이 주는 감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늘길의 매력은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인데도 접근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숲길 자체가 길게 이어져서 자기 체력에 맞춰 구간을 고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등산이 아니라 고원 산책의 확장판에 가깝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늘길은 과거 산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길이 자연 트레킹 코스로 재해석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지나온 시간까지 함께 상상하게 됩니다. 고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지고 같은 걸음 속도라도 몸이 느끼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비교적 시원하고 초가을은 빛이 부드러워 걷기 좋습니다. 계절을 잘 고르면 만족도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가장 고마운 요소는 케이블카입니다. 보통 고지대 트레킹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체력을 많이 쓰는데 하늘길은 출발 고도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걷는 에너지를 경치 감상에 쓸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풍경을 놓치는 여행이 아니라 풍경을 보며 걷는 여행이 되는 거죠. 시니어 여행자에게 특히 큰 장점입니다. 코스 선택은 반드시 단순하게 하세요. 처음 방문이라면 욕심내지 말고 짧은 구간부터 시작해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연장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지대는 평지와 다르게 바람, 기온, 체감 피로가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얇은 겉옷, 물, 간단한 당 보충 간식은 꼭 챙기세요. 풍경이 좋아도 몸이 편해야 감동이 오래갑니다. 하늘길의 또 다른 매력은 소리입니다. 도시의 배경음이 줄어들고 발걸음 소리와 바람, 나뭇잎 마찰음이 선명해집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소리가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진보다도 걸었던 기억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이동은 버스와 기차, 자가용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정선권으로 들어온 뒤 현지에서 택시나 셔틀 연계를 하면 접근이 수월합니다. 다만 고지대 특성상 날씨 영향을 받기 쉬우니 출발 전 현장 기상과 운영 공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소를 묶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풍호는 호수 파노라마 힐링형, 하이원 하늘길은 고원 숲길 몰입형. 둘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넓혀줍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서해랑 케이블카와 연천 한탄강 코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지는 경기 화성 제부도 서해랑 케이블카입니다. 이곳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이 쉬운데 도착하면 일상의 리듬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갯벌과 바다, 하늘색이 시간대마다 다르게 변해서 같은 코스도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반나절 일정으로도 충분히 여행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케이블카에 올라타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감각이 먼저 다가옵니다. 물때에 따라 드러나는 갯벌 무늬가 달라지고 햇빛 방향에 따라 반사되는 색도 바뀝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풍경이 움직여 들어오니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캐빈을 선택하면 체감은 더 강해지지만 높은 곳이 부담스러운 분은 일반 캐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부도에 도착한 뒤에는 무리한 동선보다 천천히 한 바퀴를 추천합니다. 순환 이동 수단을 활용하면 걷는 부담을 줄이면서 포인트를 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은 걷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바로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빨리 보는 여행보다 숨이 안정된 상태에서 보는 풍경이 훨씬 깊게 남습니다. 이곳의 백미는 일몰입니다.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갈수록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색이 층층이 쌓입니다. 저녁 무렵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 날을 고르면 최고의 장면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귀가 시간을 조금 늦춰 노을까지 보고 돌아오세요. 같은 비용과 시간으로 체감 가치는 훨씬 커집니다. 식사는 현지 해산물 위주로 간단히 구성해도 좋고 카페에서 쉬어가는 방식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을 촘촘하게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제부도는 많이 보기보다 천천히 보기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여행지 경기 연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와 제인폭포입니다. 이곳은 자연의 지질감이 또렷한 장소입니다. 절벽, 협곡, 폭포, 그리고 계절 식생이 한 장면 안에 들어와서 스케일이 큽니다. 동시에 탐방 동선이 정비되어 있어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인폭포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인상이 다릅니다. 멀리서는 형태의 웅장함이 먼저 보이고 가까이서는 물의 질감과 소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주변 협곡 지형과 함께 보면 왜 이 지역이 특별한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출렁다리 구간은 풍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지만 고소감이 부담되면 진입부에서 경관만 보고 돌아 나와도 충분합니다. 한탄강 권역은 계절 변화가 확실한 편이라 방문 시기마다 매력이 다릅니다. 봄과 초여름은 생태경관 단지의 색이 살아나고 가을은 단풍의 대비가 뚜렷하며 겨울은 구조적인 지형미가 더 잘 보입니다. 어느 계절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 내 컨디션과 동행 취향에 맞춰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일정 구성은 단순해야 합니다. 오전에 도착해 생태경관 단지를 먼저 천천히 걷고 점심 후 제인폭포와 전망 포인트를 보는 순서가 편합니다. 동행이 많다면 중간 휴식 지점을 정해두는 것이 좋고 사진 촬영 시간을 따로 확보하면 서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가능하지만 환승과 대기 시간이 변수입니다. 처음 가는 분은 자가용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인기 구간 혼잡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제부도는 바다와 노을의 느린 힐링, 연천은 폭포와 협곡의 깊은 풍경,
둘 다 걷는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 시니어 일정에 맞추기 좋습니다. 4부 일곱 번째 여행지와 마무리 가이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주 송악산 둘레길입니다. 제주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유명 스폿이 많지만 송악산의 매력은 조금 다릅니다. 화려함보다 안정감, 속도보다 호흡에 가깝습니다. 최근 보행 구간과 전망 포인트가 정비되면서 걷기 편의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시니어 여행자에게 더 잘 맞는 길이 되었습니다. 송악산은 높이가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지형이 주는 표정이 다양합니다. 낮은 오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걷기 시작했다가 전망대마다 펼쳐지는 장면이 달라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다선이 길게 뻗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제주 특유의 바람결이 풍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섬 윤곽까지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둘레길은 순환형으로 걸을 수 있어서 동선이 단순합니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노면도 흙길, 돌길, 데크가 섞여 있어 지루하지 않고 각 구간의 감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걷는 동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과 숲의 차분함을 느끼는 시간이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균형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팁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세요. 송악산은 빠르게 체크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멈춰 서는 시간이 여행의 핵심인 곳입니다. 바람을 한번 깊게 마시고 벤치에서 잠깐 쉬고 다시 걷는 리듬이 맞습니다. 만약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인근 포인트와 연계해 하루를 완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많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코스만 제대로 걸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7곳을 시니어 맞춤으로 간단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걷는 성취감을 원한다면 투타산 배틀바위 산성길과 하이원 하늘길. 둘째, 체력 부담을 줄이면서 큰 풍경을 원한다면 청풍호 케이블카와 서해랑 케이블카. 셋째, 자연 지형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한탄강과 제인폭포. 넷째, 조용하고 편안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송악산 둘레길. 그리고 도심 감성과 야경을 함께 담고 싶다면 포항 스페이스워크와 식물원 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할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 시간보다 환승 대기 시간을 먼저 체크하세요. 시니어 여행의 피로는 이동 자체보다 대기에서 커집니다. 두 번째, 하루의 핵심 한 곳만 확실히 보겠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많이 보는 것보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출발 전 운영 시간과 휴무, 기상 변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코스도 이 확인 하나로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미 한두 곳은 정해지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하고 떠오른 곳이 있다면 그 선택이 맞습니다. 여행은 남들이 정한 순위보다 내 몸과 마음이 좋아하는 리듬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다음 편에서도 시니어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코스를 걷기, 난이도와 이동 난이도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일기였고요.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깊고 오래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